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 15.4%는 미리 내고 가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당장 팔아야 합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던 TR ETF 투자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로서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TR ETF가 사라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TR ETF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자면, 원래 ETF라는 것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의 구성 성분에 배당이 나오죠. 그러면 이 배당을 원래 자산운용사가 ETF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누어 주는 금액은 배당금이라고 하지 않고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TR ETF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ETF를 구성하는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분배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받은 배당금으로 현재 ETF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비율로 재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ETF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ETF의 가격이 배당액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 TR ETF에서 TR이라는 것은 토탈 리턴의 약자이고요.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배당과 주가 상승을 합쳐서 환매할 때 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ETF는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PR ETF라고 하고요. 이것은 Price Return, 즉 돈으로 주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금을 분배금으로 그대로 돈으로 주기 때문에 PR ETF,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나중에 ETF 가격 상승에 합쳐주기 때문에 Total Return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ETF인 코덱스 200을 보자면 파란색이 PR ETF이고요. 노란색 선이 지금 TR ETF에 해당하는데요. 2020년부터 5년 동안 PR ETF 가격이 17% 상승할 동안 TR ETF는 비슷한 추세이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31% 상승해서 상승분이 더 높았죠. 이 차이가 바로 5년간의 누적 배당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파란 선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본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PR ETF는 배당금을 투자자들 계좌에 직접 꽂아줬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연 1회 분배를 의무화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TR ETF의 정의에 비춰보자면 분배금을 안 나누어주는 것이 TR ETF인데 분배금을 나눠주는 것을 강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TR ETF 금지령이라고 봐도 되겠죠. 따라서 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TR ETF는 영업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ETF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 주식형 ETF는 예외가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할 리는 없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ETF 상품, 즉 해외 주식형, 국내 파생형, 그리고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TR ETF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해외 주식형 ETF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금을 넣어두기 좋은 단기 채권 ETF 같은 게 사라진다는 점도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파생형 ETF가 무엇이냐? 이것은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를 말하는데요. 파생 상품 특성상 원래 배당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TR ETF 자체가 없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적인 지침이 나와서 혹시 예외로 추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면 이번 조치 자체가 약간 해외 주식형 ETF를 콕 집어서 탄압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야, 채권 ETF도 여기 해당하는 거였어? 하면은 이제 풀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요. 사실 TR과 PR ETF의 기본적인 차이는 배당금을 이 자산운용사가 받았을 때 알아서 재투자를 해주느냐 아니면 투자자들이 직접 재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요. 세금 측면에서 약간의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으로 얻는 소득은 크게 매매 차익과 배당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종류의 자산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해외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 모두 구분 없이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바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ETF가 그 구성 종목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개인 투자자와는 다르게 ETF로 들어가는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배당금을 15.4% 배당소득세를 내고 이것을 다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때 15.4% 배당소득세를 낸다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회사에서 10,000원을 배당을 했는데 이것이 ETF로 들어갈 때 15.4% 1,540원만큼 세금이 물렸다 하면 8,460원이 ETF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것을 분배할 때 다시 세금을 매긴다면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오는 금액은 7,157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 과세한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ETF로 들어가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 자산운용사가 ETF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나누어 줄 때만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TR ETF처럼 ETF 내에서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고 꾹 들고 있으면 세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세금이 사라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배당금만큼 ETF 자체의 가격이 올랐을 테니까요. 나중에 ETF를 환매할 때 매매 차익이 당연히 더 커져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 주식형 ETF나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이나 15.4%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게 똑같기 때문에 세율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낼 세금은 다 내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세금은 어찌되었든 안 내고 오래 버틸수록 좋다. 특히 이것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얼마의 세금을 내고 간에 미래에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복리의 마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떼간다는 것은 복리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손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금이 10,000원이고 연 20% 수익률로 만약에 10년을 투자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단리 수익률이라면 20%라는 것은 2,000원에 해당하니까 1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플러스 20,000원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원금 10,000원까지 포함해서 총 30,000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연수익률 20%를 복리로 계산했다 하면 우리가 10,000원에 1.2배만큼 10번을 곱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총 금액이 61,917원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 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20%에 대해서 15.4% 세금을 떼갔기 때문에 실질 연수익률은 20%가 아니라 16.9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률로 그대로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 쳤을 때 10년 뒤에는 한 48,000원 정도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매년 수익금의 15.4%씩 세금을 내니까 10년 뒤에 둘이 비교해 보자면 세금을 안 냈을 때보다 무려 30%나 차이가 난다는 엄청난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빨간 선처럼 최대한 세금을 안 내고 버틸 수 있다면 나중에 15.4%를 몰아서 세금을 내더라도 이 30% 차이만큼이 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무조건 늦게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사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늦게 내는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일단 명분은 그냥 주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소득세 따박따박 내는데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낼 수도 있고 나중에 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나중에 내도 되는 세금을 미리 내게 생겼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증세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한 세금을 도입했는가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원래 올해 금투세가 도입이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좌절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금투세를 대체해서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TR ETF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처럼 만약에 자동 재투자 형식은 유지를 하면서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 15.4%는 미리 내고 가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당장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ETF 분배금을 수동으로 재투자를 한다고 치면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다면 매매 차익도 없겠죠. 그런데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배당금을 가격에 자동으로 얹어준다면 실제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안 올랐어도 우리는 팔 때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효과가 납니다. ETF의 가격은 올랐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매도할 때 이중과세를 맞는 격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무슨 TR ETF가 면세 펀드도 아니고 단순히 낼 세금을 나중에 내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중간에 한 번 더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자산운용사도 그걸 알고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냥 PR ETF로 전환해버리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코덱스 ETF를 운용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상품 이름에서 TR을 빼버렸죠. 그래서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었는데 지금 TR 없고 코덱스 미국 S&P 500이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 ETF들도 비슷하게 PR ETF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 운용하고 있는 타이거 ETF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S&P 500 TR이 있고 타이거 S&P 500 ETF가 있죠. 그러면은 TR을 빼버리면은 같은 ETF가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같은 ETF를 두 개 운용하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R ETF에 투자를 하시던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분배금을 추가로 받게 생겼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배당, 이자, ETF 분배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15.4%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 직업도 있고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겠고요. 직업이 없으시면 사실 누진세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은 또 이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할 때 이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죠.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잘만 하던 TR ETF를 갑자기 막아서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는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정권의 나팔수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원래 TR ETF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TR ETF를 못하게 된 것 자체가 국제 표준에 비춰봤을 때 엄청 부당할 것까지는 없고요. 다만 이럴 거면은 TR ETF가 만들어질 때부터 운용을 하지 못하게 허용을 하지 말지 잘 굴러가고 있는 놈을 금지를 하는 바람에 이때까지 TR ETF에 넣어서 수익 난 금액에 대해서 세금도 미리 내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게 생겼죠. 만약에 그러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있는 TR ETF에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라면 지금 이 뉴스를 계기로 종목을 갈아탈 생각은 굳이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지금 내면 무조건 손해예요. 최대한 늦게 내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득난 종목하고 손실난 종목을 같이 팔아서 과세 표준을 줄일 수가 있는 절세법이 있습니다만 해외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어째서인지 배당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고요. 그런 류의 절세가 아예 안 됩니다. 이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TR ETF가 갑자기 왜 없어진다는 것인지, 이로 인해 우리 투자자들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TR ETF는 정말 좋은 상품이었고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전개라도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